안녕하세요. 흑가백TV의 최원장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대 이대반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기억 조소실을 방문해서 서울대 입시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형상기억 조소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 이대를 준비하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형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 좀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형상기억 조소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간 인테리어 다 직접 하고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고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편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좋은 생각들이 더 잘 날 수 있게끔 따뜻한 공간으로 꾸미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들고 고생 좀 했네요. 8월 달에 제 개인전이 하나 있는데 뭐 개인전 준비 지금 하고 네, 있고 개인전 준비도 같이 해야 돼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바뀌게 된 서울대 입시가 정시로 바뀌게 되면서 네.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옮겨가고 1차 선발을 수능 퍼센트로 5배수 뽑고 그 수능 영역 안에 이제 수학이 이제 포함이 돼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바뀌는 거다 보니까 다들 수능에 대한 부담이 지금 되게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3등급 2개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애들 되게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변화는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큰 변화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미시적인 변화라고 보고 창의적인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서울대의 거시적인 큰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낮아지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은 되게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시 때는 뭐 그냥 한번 써볼까 하던 그렇죠. 학생들도 많았다면 정시로 바뀌면서는 그렇게 쓰기에는 나군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는 어떤 방향으로 올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이렇게 바뀐 입시에서 가장 좋아하실 분들은 교수님들 같아요. 그전에는 열심히 채점을 해서 좋은 학생들 골라놓으면 3등급을 못 맞춰서 막 나간 학생들이 있어서 정작 뽑고 싶은 학생을 못 뽑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 한번 거쳐서 뽑아놓은 상태에서 실기와 면접만 가지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보면 되게 신나서 교수님들이 더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는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실기를 보고 그래도 교수님들이 뽑혔을 만한 학생이라면 지금은 아예 실기 시험 자체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이렇게 바뀐 거는 어쨌건 기본적인 과 성적을 네. 좀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대 실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발상 유형의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창의적인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서울대 기출문제, 문제지를 보면 나와 있는 평가 요소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록 같은 걸 보면은 기본적인 창의력, 평면 조형 능력, 입체 조형 능력, 재료 활용 능력, 표현력, 지문 해석 능력 뭐 되게 다양하고 많죠. 그렇다는 얘기를 받고 얘기하면은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학생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그 내용이 그 학생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얘기가 들어간 개성 있는 결과물을 더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좀 간단하게 말하면 거의 준 작가를 뽑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당연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도 창의력을 얘기했지만 그런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은 자신만의 필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적이고 독특한 어떤 것들이 특별한 곳에 고귀한 형태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나라는 사람이 다 새롭게 보고 새롭게 보여진 어떤 내용을 내 언어로 또 다시 결과물로. 창의력을 약간 일종의 순발력,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튀어 보이기 위해서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은 억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발상을 처음 맞닥뜨리면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기준이나 범위가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어진 넓은 범위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첫 번째 느끼는데 가능성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담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정답을 찾으려 하는 그런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정답이라는 게 일단 정해져 있으면 그게 예술일까요? 사실은 정답을 찾지 않아야 정답이 나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렇죠. 학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격생들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을까? 그렇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하는지 합격생이 많은 뭐 학원을 찾아간다던가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정답이 진짜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답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답을 주기를 바라거든. 그러면 형기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업 방식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진 찍기를 좀 같이 합니다. 네, 대략 50장 정도 되는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 찍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목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이 끌리는 대로 찍어와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장 이상 분량이 쌓이면 그걸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그 정도 되면은 자기가 좋아서 찍었던 왜 찍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찍어온 것도 그 맥락 안에서 뭔가 또 찾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 찍기 방식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엿보이는 그런 또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의 역할은 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해주고 찾아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가장 처음을 뭘 만들거나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것 대신에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면접에 대한 대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은 어쨌든 사진을 보려고 해도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 학생에게만 오로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학생도 좀 더 편안하게 대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서울대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수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그러면 되게 기억에 남는 학생 혹시 있어요? 아, 어떻게 이 학생이 이렇게 풀었을까? 뭐 이런 정도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기억에 남는 학생들 중에서 몇몇이 있긴 한데 별명이 타조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타조처럼 생겼어요. 보면은 그 별명이 타조인 친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안에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타조 형상을 소재로 써서 자신을 대변한 어떤 페르소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재미있는 구성으로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친구가 기억나는데 그 친구는 그때 긴장과 이완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감추고 이렇게 보이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주제로 활용하면서 결과물의 소재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필터링한다 이런 뭐 맥락에서 봐도 뭔가 동떨어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물이나 혹은 어떤 내용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보다는 그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나 학생들이 여럿이서 같이 준비를 하다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를 봤을 때는 네. 그 학생을 의식하고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기 것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표현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표현 방식이나 내용적인 것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가고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하는 게 그냥 나의 작업을 던져놓는 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잘 해석을 해서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잘 맞게 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 거를 생각하다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문제에서 아주 벗어난 걸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좀 이제 그걸 좀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잘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서울대에서는 면접이라는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거나 단답형의 어떤 자기 주장만 있는 그런 결과물은 대화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도 이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냥요. 그렇죠. 이게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냥 만든 것도 사실은 그냥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기에서 입시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장소는 되게 다양하고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한 다른 예시작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개별적인 케어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뭐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고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또 그 반대의 어떤 내용으로 또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보다는 그 자기 성향에 맞는 교육 공간을 잘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되게 중요한. 그 다음에 좋은 곳이라도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자기 성향에 맞는 스타일을 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형상기억은 서울대와 이대 전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대 입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우리가 안 한 것 같은데 이대는 좀 이대요. 어떤 것 같아요? 이대는 발상 유형으로 좀 뭐 같이 묶이긴 하지만 변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데이터가 쌓이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우선 드로잉과 전공이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나눠져 있다는 상황이 제일 크게 다른 것 같거든요. 또 눈여겨볼 거는 부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 구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각과 부조 되게 큰 축을 담당한 두 가지를 다뤄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둘 다 준비를 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골라서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찌됐건 두 번의 시험에서 동하게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되게 크다고 보고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 면접의 존재 의무. 이대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지 그것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이대가 뭔가 스타일이 이제 변화를 주면서 1시간 소묘에 대한 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드로잉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대는 거의 예고 출신 학생이 아니면 가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을 한 10년 가까이 그려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경력이 짧은 학생들도 포기할 게 아닌 게 1시간 안에 밀도 있는 그림만이 완성된 그림이라는 거는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기법적으로 뭐 라인을 잘 쓴다든지 화면 구성을 좀 더 잘해서 보여줘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여백에 관련된 활용을 하면 그 시간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조가 나온다는 그 사실에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왜 부조인가에 대한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부조는 한조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까지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조의 특징을 자기 이야기로
활용을 하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갇혀있는 한정된 어떤 구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 가치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내용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이대에 입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뭐 우리가 대답이 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달아주시던 하면은 저희가 또 댓글을 답변을 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험난한 여정이죠, 입시라는 게. 그런 험난한 여정을 저희 형상기업 조소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